네, 앞쪽에 우리 채널의 안보 기자님이 아까부터 질문 요청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안보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전국 구상을 발표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가 라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어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는 측면 한 가지와 사람을 인재를 정부의 어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 하는 것을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쪽에 네. 기자님 네, 말씀 주시죠. 네, 저 MBC의 구민지라고 하고요. 후보님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단일화 없이 사자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구도로 가게 된다면 혹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요. 그다음 멸공 관련 논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용진 부회장 SNS와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좀 익살스럽게 풀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습니다. 네.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방금도 이제 멸공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죠. 멸공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네, 해시태그를 멸공? 직접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내외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마트에서 장을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날부터 꽤 오랫동안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노동이사제가 통과가 돼서 재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 측도 손을 들어줬다가 재계 측도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던가 공약을 발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되는 그 현실에 있어서는 또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겁니다. 사기업하고 달리. 그리고 그 인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만 그 인사권을 다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또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은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뭐 대표적인 거로 월성 원전의 그 조기 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런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과연 이게 가능했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저희가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질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뉴스TV 김수강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최근 후보님이 내놓은 여러 정책들 잘 보고 있고요. 그 여파 때문인지 이번 주 들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데 물론 후보님께서 전광판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역전의 드라마도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여론조사는 뭐 나오는 결과들마다 다르고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도 많이 참조 부탁드리고요. 후보님 네. 뒤쪽에서도 저 질문이 좀 많이 기다리고 네네. 있는데 후보님께서 한번 그러시죠. 어떤 기자님 어. 답변을 받으실 건지 그래, 말씀해 주시죠. 한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세일보 조문정 기자입니다. 오늘 후보님께서는 표현의 자유를 또 언급하셨는데 그 후보님의 그 주말 장보기와 무관하게 그 멸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말씀해 주신 것 그 입장 그대로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언론을 탄압하는 중대 나 갑자기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언론 그 왜? 중대 언론중재법. 나 자꾸 중대재해처벌법 생각이 떠올라.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뉴미디어를 대하는 이런 정부의 이 태도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TV조선 황선영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추상적이라서 이 위원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한 가지만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코로나와 또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치료와 백신과 방역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런 소위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가 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차를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을 받을 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돼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 그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 예, 손에 들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예, YTN의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선대위 재구성될 건 관련해서 이제 발전적인 해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개편된 이후에 좀 체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향후 선거운동 어떤 구체적인 구상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선거 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뭐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그리고 좀 우리 선거운동에 좀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종전보다 조금 이 연령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좀 아이디어들도 좀 더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앞쪽에도 또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 오른쪽에 네. JTBC 네. 강희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었던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의 원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제 결별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과도 또 소통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함께 그 경선을 했던 그 분들하고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더팩트 신진환 기자입니다. 그 대선이 그 57일 남았는데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그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게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그 영향을 받을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후보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그 추후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직접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후보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우리 합니다. 대변인께서 네, 그러면 예,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미국 NK뉴스의 김정민 기자입니다. 현안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한 번 쐈고 좀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실 계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지. 네, 그리고 또 최근 75.2%의 한국인이 핵 잠수함을 찬성한다는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핵잠을 추진하겠다고 국방공약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1월 5일 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의 핵 관련 이런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그 선의를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대북 그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어떤 외교나 이런 그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그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문제까지 외교 안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외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후보님 저 문화일보 서정민 기자 네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나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뭐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시든 또는 뭐 그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를 하시든 그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뭐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다채로운 질문들에 대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심, 변화, 그리고 책임을 담아낸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자, 고맙습니다. 네.